꼼꼼하게 똑똑하게 마음을 담아 중개하는 당신의 공인중개사 도울손 인사드립니다. 저희 지난 영상에서도 꾸준히 말씀을 드렸듯이 세종시로의 국회 이전은 실현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말씀을 계속 드려왔었습니다. 물론 반대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계셨을 것이고요. 나름 타당한 근거들을 들어서 얘기를 하셨을 것입니다만 세종시로의 국회 이전은 단순히 세종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즉 국가의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개념에서 바라봐야 되는 문제이고 여든 야든 정치권의 어느 쪽을 떠나서라도 이 부분은 시대적인 흐름이고 시대적인 사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시기상의 문제이지 실현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누누이 드려왔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번에 국회 소위를 통과한 결과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이 이제 구분응선을 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아직 남은 과정들이 몇 가지가 더 남아있긴 하는데요. 만일 세종시로의 국회 이전이 실현됐다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의 국회의사당을 둘 수 있도록 명시한 국회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최근 언론지상을 통해서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뉴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운영위 소위 통과가 여야의 합의로 이루어졌다는 부분들에 큰 무게중심을 두고 싶습니다. 일부 단독 처리를 주장하셨던 분들도 계신데 저는 개인적으로 시기가 좀 늦어지더라도 여야가 합의로 통과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다른 것도 아니고 국회를 이전하는 문제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자기 집을 이전하는 건데 이것이 단독 처리가 됐을 경우에 비록 법안이 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나타날 문제들은 심각한 것이고 실질적인 어떤 실행으로 옮겨지는 단계까지는 여러 가지 문턱들이 넘어야 될 산들이 많은데 그 부분들에서 어떻게 갈지 불확정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다행히도 이번에 여야의 합의로 소위를 통과한 결과 앞으로의 어떤 난항들은 나름대로 쉽게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의 남은 과제들은 이달 30과 31일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심사하고 의결을 예정할 것이고요. 그래서 전체 국회에 상정이 되면 9월 정기국회 때 통과되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단지 하나 9월 정기국회 때는 이 법안뿐만 아니라 다른 법안들도 같이 상정이 되기 때문에 다른 법안들과의 격돌 때문에 혹시 합의된 이 부분이 발목을 잡히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아마 슬기롭게 여야가 잘 합의를 해서 통과시켜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법안이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이 되도록 법안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의 문제들은 쉽게 풀려나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종의사당 설치법이 국회 소위를 통과한 것은 어떤 의의를 가질까요? 여러 가지 의의들이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불확정성이 해소된 부분들이 가장 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종시는 미래의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데 이미 2030 도시군 기본계획이 세워져 있고요. 그리고 올해 상반기까지 2040 도시군 기본계획을 세울 예정이었었는데 아직 결과물이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여러 가지 불확정성이 있다 보니까 다소 늦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국회 이전이 확정되면 당연히 미래의 이 부분을 반영을 해서 2040 기본 계획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사 이후에 제가 세종시와 이웃도시들의 여론들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여러 카페들의 글들을 읽어보고 있는데요. 세종 국회의사당 건립안이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라고 하는 어떤 글에 재밌는 댓글들이 몇 개 달려 있어서 소개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런 댓글들이 달려 있었는데요. 역사 교과서가 바뀐다. 일리가 있는 말이죠. 국회 세종시 이전은 역사적인 기록에 남을 일이기 때문에 역사 교과서의 한 줄로 들어갈 수도 있는 일이고요. 국토 균형 발전 1000년의 원년이 될 것이다 라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현재 가장 우리나라의 문제는 서울 수도권 집중화 문제인데요. 그것을 해소시킬 수 있는 원년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일리 있는 댓글이었습니다.
헌법 개헌 영향이 증가할 것이다 라는 댓글은 저는 이거 조금 더 심도 있게 바라보면 현재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에 대통령한테 많은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계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도 의원 내각제로 가야 될 것이 아닌가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거나 헌법 개헌의 영향에 증가가 될 것으로 저도 예상이 되고요. 충청권 메가시티의 구심점이 될 것이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충청권의 인구를 분산시키는 어떤 산업이나 여러 가지를 분산시키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 부분의 구심점이 될 것입니다. 최근에 국가 균형 발전 때문에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서도 충청권 광역철도망을 가장 우선시 두고 있는 것도 그런 같은 맥락이라고 바라보시면 될 것이고요. 여전히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은 세종시의 행정수도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막연히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추상적인 내용보다 구체적으로 국회가 세종시로 이전을 한다면 어떠한 부분들이 예상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 세종시 이전은 꾸준히 대두되어 왔었고 특히 작년에 국회 이전에 대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면서 어떤 기관들이 내려올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논의를 하고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력한 안은 비완안으로 현재의 세종시에 있는 행정기관과 관련되어 있는 상임위 10개가 기본적으로 내려온다. 전체 상임위가 내려오기에는 여야 합의가 쉽게 이루어질 것 같지 않지만 최소한 10개 상임위가 내려오는 것은 합의가 된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외에 유관기관들까지 같이 합쳐서 내려온다면 실질적으로 국회에 직접적으로 관련돼서 내려오는 인원은 대략적으로 한 2,700명 정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모 기관에서 대략적으로 예측을 해봤었는데요. 세종시로의 국회 이전의 예상 효과는 수도권 인구의 7만여 명의 분산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과 경제적인 효과로는 향후 30년 동안 지방에 5조 원의 생산 효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만일 현재는 분원 형식으로 내려오겠지만 아마 제가 예상하기로 분원 형식의 이름을 띠고 있겠지만 규모는 전반적인 면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토탈 생각해 봤을 때 서울에 있는 국회와 규모면적으로 차이가 나지 않고 좀 더 크게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향후에는 본원 자체가 나중에 이전에 올 수도 있는 그런 규모로 지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국회 이전은 단순히 국회만의 이전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회가 내려온다고 하는 부분들은 그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큰데요. 대표적인 예를 보면 언론기관들이 같이 따라서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국회 주변에 세종시 미디어 타운이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국회는 법안을 제정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언론들의 취재의 열기들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언론기관들이 국회 주변으로 타운을 형성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맞고요. 이미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우리나라 주요 방송국이 이전 의향을 냈었고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회에 결정이 되지 않아서 서로 눈치를 보고 있었던 상황이었었는데요. 이제 이 결과가 나타난 이후로는 발빠르게 이전에 대한 계획들을 세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각종 신문사들도 이쪽으로 이전해 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의도에 있는 국회 주변에는 증권가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국회 주변으로는 어떤 특별 업무를 가지고 있는 지구들이 형성이 됩니다. 세종시의 국회 부지 주변으로는 아직 유보지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주변으로 어떤 여의도의 증권가처럼 특별 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지역들이 계속적으로 기업들도 이쪽으로 본사나 아니면 일부 지사들을 내려보낼 가능성이 있다는데 무게중심을 두기 때문에 단순히
국회 하나의 이전이 뭐 그렇게 큰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국회가 이전된다는 것은 그 파급효과가 상당히 크고 거기에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기관과 더불어서 권력기관이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력기관의 이전의 파급효과는 엄청난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옳은 판단이라 생각이 됩니다. 국회의 세종시 이전은 단순히 세종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종 주변에 메가시티를 형성하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국회 이전은 세종만이 환영할 일이 아니고 충청권 전체의 수건 어떤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충청권의 메가시티의 발전은 계속적으로 가속화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요. 여야가 합의로 기본적인 소위를 통과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147억 원의 설계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앞으로 집행이 가능할 것이고 2024년도에 첫 삽을 뛰기 시작한다면 대략적으로 2026년 늦어도 2027년도에는 세종시 국회가 문을 열 수 있을 가능성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어떠셨나요? 최근에 대선 전국 때문에 정치권들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뉴스거리들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세조 국회 이전에 대한 부분들은 차후 더 자세한 부분들이 내용이 나오는 대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